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이번 주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CPI 발표와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일까지 유독 변동성이 크게 느껴진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탓에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이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 기자 톡센터를 준비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담이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종목들 분석하시고 또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당연히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필승 종목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저스템입니다. 어제 14% 상승 마감한 저스템이 오늘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수익률 52.76%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펨트론은요. 현재 수익률 48.62%입니다. 여전히 50%에 가까운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1위와 2위 모두 50% 수익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닛입니다. 오늘 7% 가까이 상승 마감해주면서 현재 19.31%의 수익률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은 TF인데요. 현재 11%의 수익률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매수 사인이 나갔던 산주라이트 메탈은 현재 1% 가까운 수익률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필승 종목이죠. TEMC 역시 편입가 기준 오늘 0.46%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필승 종목들은 아쉽게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고바이오랩, QRT 그리고 가온칩스는 현재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필승 종목들은 전문가님께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도 완료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젯입니다. 현재 최종 수익률 1등인데요. 23%가 넘는 최종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모델솔루션과 이수페타시스 각각 22%와 18%를 넘는 최종 수익률 기록하면서요. 20%에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우하이텍은 최종 수익률 15% 돌파해냈고요. 다음 종목인 ST큐브와 제이오는 모두 단 하루 만에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내면서요. ST큐브는 14.11%의 수익률, 제이오는 13.82%의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냈습니다. 필승 종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 기자 톡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시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저희 이 기자 노란톡방에서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오늘 장을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었는데 어떻게 네네. 흘러갔는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부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서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2020년 4월 이후로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물가의 피크아웃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미국 증시는 빅테크 중심으로 랠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0.38% 오른 2,571포인트, 코스닥은 1.07% 오른 90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우리 코스닥 시장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11개월 만입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5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바이오 종목은 오늘 상승 모습 좋게 보여줬으나 오늘 반도체주는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상승에 충분히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는 이기자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반도체 청년이라고 불리고 있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승 초입일 뿐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시황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 시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을 이기는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 미국 암연구학회 AACR 2023이 오늘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가 날아오른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자 G7이 뭉쳤습니다. 광산 개발에 10조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인데요. 비철금속 섹터를 움직이게 한 핫 이슈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제약바이오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미국의 암연구학회가 개최됐잖아요. 네네. 또 주목해볼 소식들이 많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이런 상승을 보였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테마 대부분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인 AACR 2023은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제가 이미 지난 4월 5일에 암연구학회 참여 회사 목록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미 그 목록을 보시고 확인하셨으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암학회 말고도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보인 그런 제약바이오 주들도 오늘 많이 있었는데요. 한 예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도 조금은 어렵지만 네,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입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는 이게 생명이 위태로운 중대한 상황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놓인 환자에게 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치료제 허가 품목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데요. 통상 응급 임상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어렵게 얘기 드리는 부분은 또 쉽게 알려드려야겠죠.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면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현 상태에선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의 말기 암 환자에게 마지막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에 급하게 이렇게 허가를 해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 연구 학회라는 이슈 앞두고 제약 바이오 상승이 이렇게 확 나왔으니까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약 바이오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옥석을 골라서 매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약 바이오 이렇게 아무 종목이나 투자해도 괜찮겠거니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이렇게 암학회가 하나의 이슈 소멸로 네. 이렇게 작용해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조정을 지켜보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제목을 어게인 2020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네네. 어게인 2020 뭐 저도 축구 많이 좋아하고 뭐 또 네. 2002년도에 네, 붉은 악마석에서 네, 축구 직접 관람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골 넣는 장면 직접 경기장에서 봤었는데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어게인 2000 따왔는데요. 어게인 2020. 2020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 뭐 엄청난 상승 보여주었었죠. 이런 상승이 이번에 다시 나올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물론 그 정도의 상승은 어렵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듯이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삼각구도를 형성해서 한동안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도 테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 박셀바이오 준비해 네, 주셨는데요. 박셀바이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길게 차트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2020년 이렇게 뜨거운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계속 하락 모습 보여주면서 일명 뭐 이렇게 종목 토론방이나 다른 데서는 네. 박살바이오 아니냐? 야, 이거 다 박살났어.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던 네. 종목들인데요. 항상 간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박셀바이오였습니다. 네. 이제 최근을 보시면 오늘 네. 이렇게 큰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간암 치료제 이제 식약처 허가, 완전한 허가는 아닙니다. 제가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상한가 오늘 올려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상한가 바로 따라가야 되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고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니까라고 하지만 상한가 또 연상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박셀바이오는 이제 실제로 신약이 병원에 쓰이는 약이 나왔다. 충분히 좋다. 그동안은 기대감이었지만 이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어서 관련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젠도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상승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이런 상승을 보여주었느냐? 스위스에서 도입한 고형암 치료제가 국내에서 일상에 진입하는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박셀바이오에서 내놓은 신약 같은 경우에는 최종 승인이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이 난 건 아니지만 응급적으로 병원에서 사용되게 되었다는 얘기 전해드렸지만 지금 신라젠에서 출시한 내용들은 이제 임상 1상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핫 이슈로 제약바이오 살펴봤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혼자서는 투자하기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필승 종목으로도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더 깊은 이야기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산 개발 10조 원 이슈인데요. 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G7이 똘똘 뭉친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요 7개국 G7이 광산 개발에 약 10조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비철금속 섹터가 가장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철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도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혹시나 싶어서 얘기 드리면 비철금속이 뭐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철 외에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구리, 리튬, 코발트 등을 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와 같은 G7 광산 개발 지원 발표는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나온 것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소재, 재료, 그리고 생산에 반도체나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에서 중국의 독주에 염증을 느낀 이런 서방 주요국들이 이제 칼을 빼드는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네, 이런 내용들은 G7 회의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행동 계획도 세부 계획과 함께 역시 마련되어서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또 이것도 알려드리는데요. G7 하면 G7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아서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자면 G7은 이 회의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등에서 중요 광물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을 정비하는 것도 협력의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지금 현재 국내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 조정 기간이 끝났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사마알미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사마알미늄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사마알미늄 이것도 좀 넓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마알미늄 관련해서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렇게 오르니까 또 우리 이기자 필승 종목 한주 라이트 메탈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셨던 이기자 가족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이렇게 이만큼의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사마알미늄 지금 자원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사마알미늄 같은 종목도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잘 보셨죠? 이런 내용들이 전기차와도 관련돼 있는 한주 라이트 메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리겠고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을 보였는데도 거래량이 충분히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실렸다. 그런데 연봉을 보면 지금이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는 라곤 기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하는 것들은 어떻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구산업도 이렇게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매물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고요. 현재는 이 높은 거래량을 보이는 이날 좀 더 뚫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5일선, 11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사마 알미늄과는 다르게 이구산업은 앞에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이 매물대를 넘어서고 지지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고 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로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또 두 번째는 광산개발 10조 원 살펴봤는데요.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이기자 톡센터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시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핫한 이슈 속에는 또 핫한 업종이 있기 마련이죠.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포착하신 내일을 이기는 핫 업종,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핫 이슈에 이어 업종에서도 살펴봅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제약바이오. 혼자서는 투자하시기 어렵다면 핫 업종을 주목해 주시고요. 어제에 이어 다시 등장한 엔터테인먼트는요. 그만큼 주목할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핫 업종에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핫 업종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이슈에 이어서 업종에도 등장을 했다면 네. 그만큼 중요한 이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만큼 중요하니까 핫 이슈에 이어서 핫 업종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제약바이오 정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뉴스나 안 좋은 내용도 참 많은 그런 테마, 그런 섹터이죠. 제가 지난 4월 6일 방송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얘기 드리자면 주가 90% 폭락, 주르르 내려왔네. 거래 정지됐네. 그리고 폭탄하는 K바이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또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던 문구도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제약바이오 다 사기 그거 아니야? 다 사기잖아. 이런 문구 인상적이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요. 저 역시 정말로 과거에는 그렇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신다라고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엄청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렇게 상승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청자분들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제약바이오에 실제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지만 또 안 좋은 경험 가진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 투자 경험 중에 딱 한 번
상장 폐지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 종목도 바이오인가요? 네, 맞았습니다. 네. 그 딱 제 투자 경험 중에 딱 한 번 있었던 상장 폐지 종목도 바이오였습니다. 뭐 종목명을 얘기 드리면 누구나 그 당시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알만한 그런 종목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 드리긴 조금 어렵겠고요. 저는 그 이후로는 뭐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도 아예 바이오 쪽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렇게 신약 개발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식약처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약 허가받은 것들은 기십 개에 불과한데 회사는 이렇게 많아. 이거 진짜 다 뻥이네.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전문가님이 정말 직접 공부를 하시고 네네. 이렇게 업종으로 다뤄주실 만큼 네네.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상황이 다르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난해 주가가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던 이런 제약 바이오. 하지만 중소제약사들은 외형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형 성장을 해온 제약사가 중소제약사가 전체의 70%에 달한다고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3상 통과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또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까지도 나오고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냐면요. 예전에 LG화학 주가가 100만 원대 갔다가 50만 원으로 미끄러져 내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는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관련 2차 전지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인 이유, 이제는 실체가 보이고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승 보였던 것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이제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제약바이오는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으나 여기서는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네. 진짜로 신약 개발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바이오 테마로 올라갈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슈가 소멸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암흑해 이슈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뭐 다음 주에 잠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거기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 드리면 또 안 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삼각구도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주도주로 상승 모습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준비해 주셨고요. 네, 삼천당 제약 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길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52주 신고가에서 오늘은 조금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했지만 지금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때도 지금 52주 신고가에서도 이런 상승 보이고 네. 있다. 이것을 제가 왜 자꾸 강조드리느냐. 이것을 하나의 이 제약 바이오 테마의 지표로 봐도 된다. 삼천당 제약을 하나의 지표로 봐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 투자를 하시다가 지금 이게 빠지는데 이게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보셨을 때도 한번 삼천당 제약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가라고 보시는데 참고하실 만한 그런 종목이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삼천당 제약이 꺾인다 이러면 제약 바이오도 좀 꺾이는 거 아니야? 바로 의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준비해 주셨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도 아마 가슴 아프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이슈가 돼서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정말 긴 하락 보여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긴 하락만 보여왔던 걸 얘기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이평선도 지금
상승 전환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승을 보인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이 정도 상승을 보였으니까 지금 팔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텐데요. 저는 반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살 때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많은 변동폭을 주거나 큰 수익을 안겨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큰 종목이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 보유하고 하신 보유자분들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반대로 살 때다라는 것으로 결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핫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한번 다뤘던 업종이죠. 엔터테인먼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제가 또 연속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은 당연히 더 집중하고 관심 가져보시라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온 것,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BTS의 지민, 그리고 걸그룹 50-50가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 외에도 각 엔터테인먼트사의 이번 1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2분기 예상 영업이익 설명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몇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JYP 엔터테인먼트의 트와이스가 15일부터 한미일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가장 큰 돈이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바로 콘서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트와이스 말고도 이렇게 코로나가 끝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 상황에서 많은 이런 가수들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 저와 같이 노란 톡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콘서트가 큰 돈이 된다. 이 얘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2분기에 국내의 앨범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많이 파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제일 좋을 것이다. 이게 당연히 이어지겠죠. 네. 주요 엔터테인먼트 4개사만 해도 합산 판매량이 2,210만 장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상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역대 최대 판매량이 기대된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기대감 갖는 엔터테인먼트 한번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JYP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살펴봐야겠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길게 봐도 물론 약간의 조정들은 있지만 정말 대단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오늘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연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상 최고가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네, 지금 앞에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내용에서는 최신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에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텐데요. 다만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좀 터져서 나왔다. 이 거래량이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이 거래량이 한 2배 정도 나왔다, 1.5배 정도 나왔다라면 걱정을 하셔야 할 텐데요.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아직 매도 사인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JYP 그리고 다른 엔터주 좀 더 주목해 보시고요. JY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좀 조정을 보이실 때는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관련주죠. 하이브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슈 관련해서도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하이브도 이런 하락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엔터주 전반의 상황입니다.
뭐 JY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엔터주 그리고 중소형 엔터주까지 해서 지금 콘서트를 많이 앞두고 있다. 큰 돈이 된다.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다음 주부터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에서 새로운 코너가 준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가 운영될 텐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시거나 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전문가님께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함께 상담해보고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설명해드려야겠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QR코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핵심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승 종목이 준비되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텔레칩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필승 종목으로 텔레칩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또 준비해 주셨을지 그리고 필승 종목들의 리뷰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지금 아직 상승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은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충분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이후에 조금 조정받는 모습 계속 지켜보다가 종가 매수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오늘 알루미늄주들이 다 큰 상승 보였을 때 조금 따라가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하는 24조 원 이 내용 꼭 기억하셔서 한주 라이트 메탈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한주 라이트 메탈 또 왜 이렇게 들어갔는가라는 내용들 얘기 드려야겠죠. 제가 강조드리는 이런 거래량 체크 들어갔죠. 그다음에 정말 익숙한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차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이 모였을 때 이런 상승. 지금 앞에 알파 구간의 상단선을 넘어섰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이럴 때 언제 진입해야 되냐? 라곤 포인트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죠. 델타 구간, 델타 라곤 포인트 잡혔기 때문에 진입 사인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물론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역사적 신고가 상황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루닛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안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속 얘기 드렸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델타 구간 진입했습니다. 델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수 시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높은 상승 보였다가 약간 조정, 그리고 오늘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거래량을 봐라.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상승을 보이는 이때는 팔 사람이 별로 없구나, 팔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델타 구간,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필승 종목 텔레칩스입니다. 네, 이 기자부터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이익, 기대감, 자리를 이 기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또 반도체냐, 또 차량용까지 반도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도체 청년이 반도체 갖고 나와야죠. 이 텔레칩스는 1999년에 설립된 역사가 조금 있는 편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텔레칩스는 이런 이익 구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중요하게 보이는 이익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것들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지금 2022년 매출액, 2023년 예상 매출액, 2024년 예상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입니다. 이렇게 보실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왜 이렇지? 라는 것들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투자에 의한 것인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기대감입니다. 제가 이 기자 포인트에서 당연히 이익보다 기대감이나 자리가 우선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중심의 이런 업체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3번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 드릴 때도 이런 인수합병의 주요 군으로서 회사들도 이런 사업군도 설명드렸는데요. 반도체 분야가, 차량용 반도체 분야가 가장 유력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LG그룹 자체는 1989년에 금성 일렉트론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요. 이 회사 모르시는 분은 지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수 후보군으로도 올랐다라는 점 기대감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파 구간, 그리고 이런 브라보 구간을 거쳐서 지금 찰리 구간에 잠깐 진입했다가 오늘 조금 음봉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이때 왜 그럼 너는 어제 핫이슈 시간에 얘기해놓고 이날 추천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상승 보이고 이런 거래량이 터졌는데 바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아껴뒀던 것입니다. 오늘의 거래량과 이런 모습들 보일 때는 월요일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겠구나라고 저도 판단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것도 거래량 이렇게 확인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온 거래량,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매도 사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물량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량, 제가 또 거래량 뭐라고 얘기 드리죠? 거래량은 힘,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이런 힘이 들어왔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필승 종목인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의 선물을 받은 것과 같은 종목인데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안겨주셨고 저도 역시 같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필승 종목으로 가져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텔레칩스까지 안내해 드렸지만 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확신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기자 가족 여러분,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좀 물러설 때다 이런 얘기 계속 강조해서 드리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물러서고 확신이 섰을 때야말로 매수 그리고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필승 종목 얘기해 드리고 반도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저 시청자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꼭 매수, 매도하셔야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고요. 이자 포인트 이것들도 역시 그 확신을 가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께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것도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유통주식수 이건 왜 갔냐? 기준을 잡자. 어떤 기준? 매수할 때의 기준을 잡자라고 할 때 유통주식수를 확인해야 된다. 특히 신규 상장주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왜? 유통주식수 이상 거래량이 들어왔다 하는 것들은 한 번의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평선이 모일 때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전년 하루 평균 거래량을 왜 잡느냐? 전년도 총 거래량을 총 거래일 수로 나눠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45 거래일이니까 전체를 245로 나누면 하루 평균 거래량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왜 구하느냐? 매수 기준을 잡기 위함입니다. 매수 기준 잡을 때 이거 오늘 거래량이 정말 터진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좋은 거야 아닌 거야? 이게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쉽게 나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루 평균 거래량을 구해놓은 이후에 거래량이 얼마 정도가 터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매수 시점 어떻게 파악하는지 기준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매도 시점은 어떻게 판가름해야 하느냐? 이것도 역시 거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가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이렇게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맞으나 역사적 신고가 있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게 상승하는 것이 훨씬 좋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역사적 신고가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 하는 것들은 매도 신호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이것들이 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자, 매수 매도도 알았다. 그런데 종목은 어떻게 찾아? 라고 할 때는 52주 신고가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 그제까지 계속 지켜보시다 보면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지켜보시다 보면 52주 신고가에 새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HTS 상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규 편입들이 많이 들어오는 테마가 앞으로 주도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제약바이오 얘기 드릴 때도 삼천당 제약이 52주 신고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관계상 라공기법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것으로 확인하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필승 종목으로 텔레칩스 제시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정확한 타점 공략이 중요하겠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 노란톡방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이기자 톡센터를 운영합니다. 보유 중이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상담 남겨보시면 저희가 사연 신청해서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